2026년은 여러 작품들의 30주년으로 화제인 해인데요. 이 중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니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30주년이 있었으니 바로 기동신세기 건담X, 이하 건담X의 30주년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작품이 한때 건담을 말아먹을 뻔했기 때문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시대 상황과 비즈니스 전략에 오판이 얽힌 복합적인 실패라 볼 수 있습니다. 건담X는 시리즈 역사상 최초의 조기 종영이라는 불명을 안으며 상업적 패배의 상징으로 기록되었죠. 그리고 이런 불명예는 기동사 건담 에이지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단 에이지는 조기 종영은 아니었죠. 기동사 건담도 원래 계획보단 줄어든 것이지만 이건 방영 전에 축소하여 43호로 줄인 것일 뿐 조기 종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는 건담 X만이 가진 멍해일 겁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변명을 하자면 이때 망한 작품은 건담 X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유인즉 1990년대 중반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은 에반게리온 신드롬이란 격변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는 로봇 애니메이션들이 비교당하면서 흥행에 타격을 입었거든요. 이처럼 외부 환경에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내부의 문제까지 몰려 있었다는 점이 이 실패를 단순한 불운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건담 X가 안고 있던 내부적 문제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근본적인 원인은 제작사 썬라이즈의 무리한 다작 전략과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에서 기인한 구조적 인재였습니다. 한마디로 경영을 못한 거죠. 90년대 초 썬라이즈는 건담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내고자 했죠. TV판으로 기획된 F91을 급작스럽게 극장판으로 만들더니 그 인력을 도중에 빼서 0083을 만드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든 작품의 흥행이 좋을리 만무했고 거품 경제의 여파까지 겹쳐 썬라이즈는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기동전기 건담윙을 제작하던 감독 이케다 마사시는 건담이란 작품의 이해도 제작 역량은 좋았지만 문제는 작업 속도가 워낙 늦었다는 데 있죠. 건담윙 퍼펙트 아카이브 10권에서 트로아의 성우인 나가하라 시게루는 감독이 작업의 방향성을 흔든다면서 프로듀서가 불평을 했다는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작품 초기에 40화까지의 구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도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추가하면서 콘티 작성이 계속 늦어지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썬라이즈는 결국 방송으로부터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독을 방영 중에 강판시켜버리죠. 이후 27화, 28화 사실상 편집판으로 때우면서 건담X의 감독인 타카마츠 신지가 대타로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타카마츠 감독은 당시에 황금용자 골드란을 제작하고 있었고 차기작인 건담X도 지휘하는 상황에서 윙까지 떠맡게 된 것이죠. 즉 제작관리 및 인력 운용이 정상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한 윙과 X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했던 하청사 스튜디오 다브는 열악한 예산과 인력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니시무라 노부요시, 와라가이 히토시 등의 핵심 작화진은 건담 윙 때부터 이어진 강행군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었죠. 정말 고생이 많았던 탓인지 당시엔 건담 X를 끝으로 업계를 은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예산 운영도 문제가 있었죠. 신기동기 건담 윙이 여성팬을 끌어모으면서 데이트하자 경영진은 핵심 인력과 자금을 건담 윙 그리고 휘행기 대작인 천공의 에스카플론에 몰아주었습니다. 이렇게 건담 X는 버림받게 되었고 제작진은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서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채택했죠. 한 예로 작품의 배경은 인구 90% 이상이 사망한 상황인데 이는 사람과 건물을 덜 그리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인력, 시간,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재사용 장면, 뱅크씬이 넘쳐나는 상황이 되었고 작화, 연출의 기복이 큰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996년 4월 5일에 겨우 방영하게 된 건담 X. 문제는 방영 당시에는 인기가 없던 신세기 에반게리온이 입소문이 나면서 재방영이 결정되었는데 하필 그 시기가 건담 X가 방영되는 1996년 4월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썬라이즈가 기대했던 에스카플로네가 1996년 4월 2일에 방영되었죠. 연출과 작화만으로는 지금도 역대 최강인 에스카플로네가 재방송하는 에바에 밀리는 상황에서 제작비도 제대로 못 받은 건담 X가 힘을 쓸 여력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1996년 6월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은 소프트뱅크의 손 마이클 씨와 합작해서 설립하여 소프트뱅크 뉴스 코퍼레이션 미디어를 설립하고 이 법인을 활용해서 아사히TV의 지분 21.4%를 매입합니다. 일본에서 20%를 넘으면 사장까지 교체할 수 있는 지분, 당연히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죠. 애니메이션을 혐오하는 로버트 머독은 애니메이션을 비인기 시간대로 편성했고 이 과정에서 건담 X의 시청률이 폭락했다. 여러분이 아시는 시나리오지만 정작 일본 쪽 자료 및 인터뷰 혹은 밝았는 책 그리고 미디어 제왕 루퍼트 머독에 관련된 책을 살펴보면 그가 애니메이션을 혐오했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쿠마 야스요시 도쿠마 쇼텐 회장에게 지브리 작품에 대해서 흥미를 보였다는 언급이 있을 정도로 애니메이션의 영향력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하죠.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노마타 켄지의 책 건담 신화 제타에서 아사히TV의 사장 키미와다 마사오가 아이들 애니메이션만 방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다 라는 발언을 언급한 것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루퍼트 머독에 관련된 책을 보면 그가 미디어를 비즈니스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하는 도구로 봤다. 그래서 그가 중시한 것은 뉴스 미디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건담 비즈니스를 다룬 관련 서적 및 인터뷰에서 그가 애니메이션을 혐오했던 이야기는 찾지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국내 자료에서만 보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다르게 추리합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자면요. 뉴스 미디어의 힘을 중시하는 사람이 뉴스 법인을 설립하고 방송사의 지분을 20% 이상 인수했다? 이건 뉴스를 하기 위해서 산 거죠. 그런데 그 방송사인 아사히TV는 종합방송사이긴 하지만 애니메이션 라인업도 탄탄하고 투자도 병행하는 곳이었죠. 사장이 애니메이션만 방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것이었을 겁니다. 이후 아사히TV는 애니메이션을 비인기 시간대로 편성하고 황금 타임 때 뉴스 프로그램을 몰아넣습니다. 즉 머독이 딱히 애니메이션을 혐오했다기보다는 사장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알아서 뉴스를 편성했다. 혹은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선택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담X가 건담을 끝냈다는 평가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반다이가 인수한 썬라이즈의 첫 대표이자 이후 반다이 채널, 반다이 비주얼의 대표이사가 된 마츠모토 사토루는 우리들의 건담 비즈니스라는 책에서 건담 S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건담 TV 시리즈 전체가 중단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건담 X는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강판된 것이라고 말하죠. 오히려 이유는 V, G, 윙으로 이어지며 시청률이 조금씩 내려갔기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조기 종영시킨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즉 이것은 건담 X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다만 로버트 머독이 애니메이션에 가진 시선은 제 자료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루퍼트가 애니메이션을 싫어했다는 내용이 실린 일본에서 출간된 건담책, 경영서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후 비즈니스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사히TV는 애니메이션을 밀어내고 뉴스를 대대적으로 편성했지만 애니메이션 방영 시간대에 뉴스를 방영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뉴스를 볼 리가 없지요. 원래 방영하던 금요일 오후 5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지 어른들이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회사원은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고 가정주부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볼 사람이 TV에 앉아있을 리 없는 시간이죠. 결국 성과에 실망한 머독은 97년도에 주식을 전량 매각하며 아사히TV에서 손을 뗍니다. 이렇게 아사히TV는 뉴스 지옥에서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반다이와의 사이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죠. 여태까지 건담 시리즈는 아사히TV 계열의 나고야TV 혹은 아사히TV에서 직접 방영되었지만 아사히TV가 토요일 오전 6시로 바꿔서 시청률을 더 깎아먹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이후 반다이는 아사히TV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사 건담 유니콘 009역을 방영할 때까지 건담을 방영하지 못하게 되죠. 단 이는 건담만 해당되는 것일 뿐 썬라이즈의 작품은 아사히TV 혹은 계열사에서 방영되었죠. 즉 아사히TV가 선을 그은 것은 썬라이즈라기보다는 모회사인 반다이가 아니었나 싶어요. 여하튼 건담 X의 시간대는 27화부터 토요일 새벽 6시로 밀려납니다. 이는 주 타겟층인 청소년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면서 시청률을 1.2%대까지 추락시켰죠. 참고로 일본에서 토요일 수업이 폐지된 것은 유토리 교육이 도입된 2002년이었습니다. 즉 이때 아이들은 건담 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갈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화제는 에반게리온이 쓸어갔고요. 이렇게 여러가지 문제가 겹친 건담 X. 저는 개인적으로 제품 포지셔닝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비우주 세기, 얼터너티브를 만든 이유는 새로운 건담 팬,
즉 어린이를 발굴하기 위해서인데 정작 건담X는 구성 자체가 어린이 프로가 아니었어요. 보통 어린이를 끌어들이는 작품은 반드시 한 번 방영문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집니다. 소년탐정 김전일을 명탐정 코난이 압도한 이유도 한 에피소드 내에서 한 사건이 끝나기 때문이죠. 이는 지건담, 건담인도 지킨 철칙입니다. 하지만 건담X는 이야기의 전모가 보이는 시점이 2화예요. 1화에서 건담 GX가 등장하고 2화에서 새틀라이트 캐논을 쓰면서 작품의 세계관이 비로소 보이죠. 그리고 이외에도 하나의 에피소드는 2화로 구성됩니다. 이러니 아이들이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던 거죠. 즉 타깃 시청자인 어린이, 청소년을 확보하는데 구조적으로 불리한 포맷이었던 것이죠. 또한 애니메이션 수익 모델의 핵심인 머천다이징에서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거품 경제의 붕괴 타격이 제대로 온 상황이라 주력인 SD 건담 시리즈의 매출마저 무너지는 상황이긴 했지만요. 단 건담X의 경우에는 감독이 윙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꼬였고 그 바람에 후반 기체들이 작품에 제대로 노출되지 못했죠. 심지어 최종화 오프닝에서 DX와 싸우는 기체가 적의 최종 기체가 아닙니다. 당연히 프라모델의 발매도 늦었기 때문에 버사고와 아슈타론의 후계기는 ACG로 발매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당시에는 건담 DX조차 작중엔 등장하지 않는 무기가 들어가서 인기가 없었다고 하니 출시를 포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기동신세기 건담X의 실패는 작품의 실패만이라기보다는 사업적 판단 미서 환경이 만들어낸 실패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품도 어린용이 아니었을 뿐 나름 잘 뽑아냈다고 생각해요. 비록 뱅크신이 난무하고 어설픈 연출도 있었으며 후반엔 급작스런 전개로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특별한 능력 없이 티파와 공감하며 성장하는 주인공 가로드의 이야기는 엄친아들이 활약하던 당시에는 주목할 만한 참신한 시도였어요. 또한 기존 뉴타입 신화를 정면으로 재해석하는 시도를 하는 등 지금 시점에서 돌아볼 만한 장점이 많지요. 즉 나름 준수한 도전적인 시도가 사업 운영의 실체 및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이는 건담 S만의 책임이 아니기도 하고요. 정리하자면 작품이 크게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건담을 말아먹을 정도로 못 만든 것은 아니었으며 말아먹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란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업적 실패는 사실이기에 이 작품은 오랫동안 건담 TV 시리즈를 끝낸 원형 취급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이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주무대인 슈퍼로봇 대전 알파 여전에 등장하면서 작품의 매력을 대중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작품의 재석은 물론 당시 관계자들의 여러 인터뷰가 발굴되면서 또한 서적이 추가되면서 외부 외압으로 인해 무너진 비운의 명작이란 서사가 구축되었지요. 그래서 건담 X 30주년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콘텐츠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우선 인적 자원 리스크 관리, 핵심 스태프의 다닥 체제는 반드시 품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미 역습의 샤 때 센바 타카츠나는 과로로 팔이 망가져서 은퇴했단 말이 나올 정도로 썰라이즈는 인력 관리가 험악하기로 유명한 회사였는데 이를 해결하지도 않으면서 다작을 하는 바람에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었고 이것이 결국 건담X의 실패로 이어진 것이죠. 다음으로 플랫폼 의존도의 문제점. 건담 시리즈는 오랫동안 아사히TV 계열에만 방영을 의존해왔습니다. 그 결과 방송국의 편성 방침이 바뀌는 순간 흥행 여부와 무관하게 TV 방영 자체가 봉쇄되었죠. 에반게론이 여러 방송국을 활용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입니다. 단일 유통 채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외부 환경 변화에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태가 잘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내 자원 배분의 균형, 흥행 기대작의 핵심 인력과 자금을 집중하는 전략은 단기적으론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썰라이즈가 윙과 에스카플론의 자원을 몰아주면서 같은 브랜드 내 작품인 건담X를 사실상 방치한 결과 건담 브랜드 자체의 TV 퇴출이란 최악의 사태로 이어졌지요. 결국 이후 당분간 OVA로만 서비스를 하면서 어린 유저를 확보할 매체를 사실상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일부 포트폴리오의 실패가 브랜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면 자원 배분의 기준을 어디에 그을 것인지 경영진은 반드시 사전에 정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에스카플론에 힘을 준다면 건담X의 방영은 미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건 썰라이즈의 작품끼리 서로를 잡아먹는 자기 잠식, 즉 카니발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시 반다이 및 썰라이즈에는 건담 TV 시리즈의 방영 중단이란 최악의 수를 두지 않을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욕심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겠지만요. 그러니 이번 30주년은 그때 실수를 되새기는 교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